민호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체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아니면 애초부터 난 내 엄마 계획 속도 다른 먹잇감이었어?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침묵했다. 하지만 정미숙 여사는 비웃듯이 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바보 같은 아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니? 넌 그저 네 번째 신부일 뿐이야.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나는 최대한 담담한 척 물었다. 그럼 전에 있던 세 사람은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정미숙 여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소를 지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신부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대신 경찰 신문실에 서 있었다. 제 약혼자는 민호가 수갑을 채운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전미숙 여사를 하고 몸부림치며 끌려갔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더 이상 친척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3주 전 저는 여전히 제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과 강력한 가족, 그리고 미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상 카탈로그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고 서두르는 글씨가 있었다. 할 수 있을 때 달려라.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3명의 신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결혼 후에 사라졌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제가 단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먹잇감이야? 그리고 제 약혼자는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완벽한 결혼식이네요. 강력한 가족이죠. 치명적인 함정.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지?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올해 30살의 지현입니다. 3년 동안 사귀고 사랑했던 남자 민호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우리는 둘 다 명문대학에 다닐 때 만났고 그 이후로 우리 사이의 애정은 자연스럽고 유망하게 발전했다. 상류층인 민호 씨 가족, 특히 어머니 전미수 부는 성공한 사업가로 한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명품 패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민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내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화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제 절친한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고 제가 실제 동화의 역할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류사회에 진입한 평범한 소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가족의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마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온 첫날 미숙 씨는 청담동의 한 VIP 백화점에 나를 데리고 갔다. 일반 쇼핑이 아니라 손님들이 입장하기 전에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류층만의 세상이다. 이곳의 직원은 미숙 여사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다소 겁먹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고급 웨딩드레스 가게에 들어가니 예술품처럼 진열된 화려한 드레스에 압도당했다. 자신에게 맞는 드레스를 고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뜻밖에도 제게 어떤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개인 맞춤 웨딩드레스, 까르띠에 보석부터 결혼 후 민호와 함께 살 펜트하우스의 모든 가구까지 모든 것은 미숙 할머니가 꾸민 것이다. 나는 그녀가 미리 꾸며 놓은 호화로운 연극의 인형일 뿐이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면서 거울을 보니 마음속으로 이상한 느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드레스는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할 때 다른 드레스 입어봐도 돼요? 미숙 여사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 멈추었습니다.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었죠. 바로 평가였습니다. 이 치마는 너의 치수에 따라 따로 만들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것은 시도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옷만 입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뒤에 서 있던 한 점원은 금기시되는 이야기를 방금 들은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웨딩드레스 가게를 나섰을 때
미숙 여사는 계속해서 나를 보석 가게로 데리고 갔다. 진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보석 하나하나가 나를 현란하게 할 정도로 정교하다. 카운터로 걸어가서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지만 즉시 근처에 서 있던 직원이 가볍게 놀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이상한 느낌이 다시 떠올랐다. 괜찮으세요? 나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종업원은 허둥지둥 웃었지만 손은 초조함을 감추려는 듯 여전히 치마 가장자리를 쥐고 있었다. 미래의 시어머니가 의상을 입어보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판매원이 와서 카탈로그 한 권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담한 체격에 어깨까지 자른 검은 머리,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눈에 띄었다. 내가 한 잔 한 잔을 넘기자 작은 하얀 종이 한 잔이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굽혀 주었다. 할 수 있을 때 달려라. 내 글자는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든다. 등줄기를 따라 한 줄기 찬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그 간단하지만 함축적인 글을 응시했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쿵쾅쿵쾅 뛰며 가슴속에서 울리는 박자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카탈로그를 건네준 직원을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 호화상점 아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답답해졌다. 직원들이 작은 소리로 떠드는 웃음소리, 마네킹에서 웨딩드레스를 조정했을 때 짤랑거리는 거울 소리 등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이상 오후적이지 않은 다른 세상에 막 들어온 기분이었다. 나는 누가 쪽지를 썼는지에 대한 약간의 징후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당황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마치 미리 프로그램된 것처럼요. 나는 손에 조미를 꽉 쥐었는데 조미가 쥐어짜는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 직원을 찾아가서 잘 물어봐야 할까요? 뭘 물어봐요?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애써 진정시켰다. 어쩌면 그냥 무해한 농담일지도 모른다. 예전에 손님이 남기신 건가요? 어떤 직원은 일에 실증이 났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조미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숙 여사가 의상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기에 서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나를 주시하고 있다. 너무 티가 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내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마치 그녀가 아는 것처럼. 나는 침을 삼켰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제가 뭔가를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카탈로그를 내려다보며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집중하는 척했다. 나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지만 머리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미숙 여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목소리가 바로 내 옆으로 울려 퍼졌다. 뭘 봐요? 나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려고 했다. 그냥 약간의 디자인입니다. 이 가게 취향적이요? 미숙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관찰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가볍게 웃었지만 그 미소가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맞아. 그들은 누가 무엇에 적합한지 매우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직원들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손짓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은 그녀가 돌아와서 저를 마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믿지 마. 저는 몸이 뻣뻣해요. 알고 계셔. 그녀는 제가 조미를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손은 치마 주머니를 꽉 조였고 그 안에 작은 조미가 위험한 비밀처럼 깔끔하게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안다면 그 경고는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익명의 경고나 미숙 여사의 눈길이 아니라 그녀가 지불한 방식이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은행 이체가 없습니다. 추적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5억 원이 넘는 금액, 90억 달러를 현금으로 모두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가게 직원이 금고를 열고 조심스럽게 돈 뭉치를 세는 장면을 목격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지만 세부 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손이 그 지폐를 만질 때 떨립니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스며드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마치 그들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처럼 은근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익숙해지지도 않았어요. 미숙 여사는 내 얼굴에 놀라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설명했고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가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고급 패션 체인점을 많이 갖고 있는 당신 같은 부자는 정말 현금 결제를 해서 저축을 해야 하나요?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 거래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상점 직원들은 처음에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돈을 세고 있던 젊은 여직원이 갑자기 손을 미끄러져 몇 장의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혀 주었지만 뭔가에 정신을 빼앗긴 듯 서투른 동작이었다. 아니면 누구? 매니저로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은 재빨리 다가가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머지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 뭉치 하나하나를 확인한 다음 계산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미숙 여사를 슬쩍 쳐다보았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다. 당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침을 꿀꺽 삼켰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험상궂은 얼굴의 중년 남자 출러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영수증을 접고 미숙 여사 앞에 영수증을 내려놓자 손이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미숙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여유롭게 찻잔을 든 손은 바로 앞에서 거래되는 엄청난 돈에 개의치 않았다. 마치 사소한 습관인 것처럼요. 마치 그녀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나는 불안감이 배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더 무서워. 더 흐릿해. 나는 조심스럽게 상점 지배인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굴러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입술이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늘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까 그 여직원은 아직 카운터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무릎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마치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것처럼 치마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심장 박동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미숙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데 눈빛은 차갑지만 미소를 유지하세요. 왜 그래요? 긴장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진짜요?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쇼핑만 하고 있어요. 그냥 쇼핑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말도 안 돼.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점원들은 내가 마치 그들이 공유할 수 없는 비밀 속으로 무심코 들어온 것처럼 내 시선을 피했다. 미숙 할머니는 일어나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쓸데없는 소리 믿지 마. 저는 몸이 뻣뻣해요. 알고 계셔. 그녀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꿀꺽 삼켰고 무의식적으로 손에 치마 주머니를 꽉 쥐었고 그 안에 작은 종이가 비밀처럼 깔끔하게 들어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종이에 대해 안다면? 즉, 그 경고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어떤 위험이 나를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다음 날 나는 혼자 쇼핑몰로 돌아왔다. 어젯밤새 잠을 못 잤어요. 경고문, 직원들의 겁에 질린 시선, 미숙 여사의 현금 지불 방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밤식 등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나는 각 상점을 지나며 그들의 일로 바쁜 직원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걱정과 두려움의 징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는데 너무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어제 젊은 직원을 만났던 지역으로 걸어갔다. 다른 쇼핑객들 사이에 잠시 서 있다가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진열대 뒤에 서서 손으로 진열된 웨딩드레스를 단정히 하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당신과 얘기해야겠어요. 그녀는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 주위를 힐끗 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날 따라와. 그녀는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는 가게 뒤편의 작은 복도를 나를 안내했다. 단이 어두컴컴하고 노란 불빛이 공기를 답답하게 했다. 에어컨이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종업원이 나를 돌아보는데 그녀의 눈은 경고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지현 씨, 저를 믿으셔야 해요. 4번째 신부입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4번째 신부? 그녀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지 싸우는 듯 숨을 헐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전에 3번 이 일을 했다. 이전 3명의 여성도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고 부유한 삶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나는 피부가 차가워짐을 느꼈다. 사라져.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무도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 그들의 가족,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목이 너무 건조해요. 나는 이것이 단지 농담이라고 믿고 싶다. 이야기가 부풀려집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요. 가게 점원들의 눈에는 공포가 감돌았다. 미숙 여사의 눈초리가 가득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 보석, 펜트하우스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 나는 결혼 후에 살 것이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재빨리 그 세 여성의 이름을 온라인에 입력했습니다. 이 직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도, 웨딩 사진도, 그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살되었다. 텅 빈 화면을 보니 손이 떨렸다. 나는 꿀꺽 삼켰고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나요? 아니면 더 낫다? 다음은 제가 할까요? 나는 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방금 알게 된 것은 너무 끔찍했지만 그것이 모두 오해일 뿐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전에 3명의 여성이 개인적인 이유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호 가족을 멀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을까요? 왜 그들은 온라인상의 모든 흔적을 지웠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미숙 여사와 함께 쇼핑에 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미숙 여사가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요. 그 중에는 고급 가구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내가 결혼 후 살 펜트하우스의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3명의 여성으로부터 어떤 흔적이라도 먼저 남아있다면 이곳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가구점을 찾았다. 가게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을 비추는 반짝이는 아뷰리가 있는 비싼 동네에 위치해 있다. 나는 들어가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게 안에는 이탈리아 가죽 소파 세트, 비싼 호두나무 탁자,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냉랭한 권력에 샘솟습니다. 마치 미숙 할머니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통제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한 중년 남자가 뒤에 서 있는 프런트로 향했다. 그는 희끗희끗한 흰머리, 각진 얼굴,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의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여사가 주문하신 가구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물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 줄기 의심이 그의 눈을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그녀는 그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약속했지만 모든 서류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지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와 미숙 씨 말고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어떻게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고 눈빛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뿐만이 아니다. 당신 앞에서 적어도 3명의 여자를 봤어요. 내 마음은 한 박자를 놓쳤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보다 3명이 먼저요? 여자 3명이 사라졌다. 내 호흡은 급해졌고 손은 제 키대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디 있어? 중년 남자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 어린 표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거의 쓰러질 뻔한 말을 했다. 알고 싶은 게 확실해요? 내 주변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공포로 삼켜지는 것 같았다. 숨을 못 쉬겠어요. 악몽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나는 앞에 있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단지 나를 겁주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침착하려고 애쓰면 목이 메고 손이 떨린다. 난 알아야 해. 그 남자는 조금 더 나를 쳐다보더니 누군가 들을까 봐 겁이 난 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신이 알고 싶다면 10년 동안 사신 아파트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난 10년?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며 반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와 같은 소녀가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근데 제가 감히요? 만약 내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내가 빠져나갈 기회가 있을까? 나는 전에 탈출한 신부 중 한 명을 찾았다. 그녀를 찾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은이는 들키고 싶지 않다. 그녀는 신원을 바꾸고 옛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까지 했다. 저는 미숙 여사와 관련된 오래된 서류와 신비한 부동산 거래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결국 금융권에 몸담은 인맥 덕분에 하은이 사라지기 전에 계좌로 입금된 생명보험 납입금 작은 흔적을 찾아냈다. 저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 서울에서 거의 100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하은이를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낮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넓은 외투를 입고 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 긴장감이 그녀에게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어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눈빛이 치근하면서도 겸괴했다. 알고 싶은 게 확실해요? 침을 꿀꺽 삼키자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목첨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들은 모든 것은 사실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미숙 씨는 그냥 살인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인자다. 나는 맥박이 마구 뛰었다. 단박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못해요. 모든 것이 내가 본 것과 너무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이는 몇 년 동안 무서운 비밀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눈빛이 무거워 나를 바라보았다. 최소 3번, 내 앞에 2명이 더 있어? 어디 있어?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었다. 하은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은 죽었다. 나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결혼 후 그들은 고립된 아파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그녀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 모든 통화, 모든 서신 통제. 미숙 여사가 골라준 펜트하우스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중심에서 너무 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이었다. 하은이가 손을 꽉 쥐자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들의 은행 계좌가 모두 인출되었다. 그들의 장신구는 팔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체결한 생명보험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목이 너무 건조해요. 민호는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직 한 줄기 희망이 있다. 나는 그가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괴물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이 그 희망의 빛을 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럴 리가. 나는 고개를 저었고 나의 눈은 매웠다.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기도 하다. 저는 뻣뻣해요. 그는 그의 어머니가 소녀들을 속이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들에게 안정감, 사랑, 행복한 삶에 대한 약속을 준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 사라졌다. 그녀의 말이 나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굽히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 피해자일 뿐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졌어요. 살인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괴물과 사랑에 빠졌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나는 탈출해야 한다. 근데 제가 아직 시간이 있나요? 결혼식 날이 오다. 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예배당에 들어가는 대신 저는 미숙 할머니가 부유한 사업가와 미래를 하는 호화로운 호텔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나는 나의 심장 박동이 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몇 주 후에 처음으로 나는 겁이 나지 않았다. 오늘은 제가 먹잇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호텔 최부층 단독 회의실 내부에는 미숙 여사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차분한 얼굴에 의욕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내가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아파트 구매 계약서와 똑같은 부동산 파일이 놓여 있었다. 미숙 씨는 펜을 들고 서명할 준비를 했다. 서명만 하면 그녀에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귀에 있는 작은 헤드폰에서 나는 경찰 지휘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목표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을 때 비명이 터져나왔다. 깜짝 놀란 미숙 여사가 고개를 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뭐 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할 뿐입니다. 그녀는 참백했고 붓을 잡은 손이 부러뜨릴 듯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싱긋 웃었다.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하셨나요? 3번, 4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할머니 때문에 사라졌나요? 저는 그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동물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요. 그녀는 막방으로 들어온 민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소리쳤다. 뭐라도 해, 엄마 살려. 민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참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겁쟁이에 불과하며 전 세계 앞에서 진짜 얼굴을 발가벗겨졌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제부터 나는 두려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까?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강조를 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의 목이 쉬었다. 미숙 여사는 험악한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민호야, 아무 말 마. 그가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 이전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나요? 내가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것을 알고 나는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없습니다. 민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경찰은 미숙 여사를 의자에서 끌어내어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살인, 금융사기,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탈출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고 경찰관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차갑게 던졌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희생자들의 기록입니다. 시체를 찾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요. 하은야는 예전 신부들이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희망의 빛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정말 죽었어요. 나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흘리게 하지 않았다. 여기 없어. 그녀 앞에서는 안 돼요? 미숙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찢어버리려는 듯 쳐다보았다.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지현. 그녀의 목소리는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니, 후회할 사람은 할머니야. 그녀는 끌려갔고 입은 여전히 저주를 외쳤다. 민호는 그 순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길도 없었다. 경찰이 그의 가족의 재정 기록을 파고들었을 때 모든 것이 그를 공범으로 가리켰다. 나는 호텔을 나와 밖에 서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원래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오늘은 꿈같은 결혼에 들어갈 걸 그랬어요. 대신 저는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구했어요. 미숙 여사는 사기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민호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야기의 끝은 하지만 아직도 악몽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저는 탈출했지만 그 대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했었다. 저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꿈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빠져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일 뿐입니다.
살인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물을 믿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믿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믿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담을 꼬박 세우며 공간을 바라보며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어리석게 함정에 빠뜨렸는가? 그러나 결국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쉽고 너무 반짝거릴 때 선물이 아니라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것일 것이다. 이런 끔찍한 결혼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